400파운, 약 80kg에 달하는 살덩어리가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두 다리에서는 고름이 줄줄 흘러내렸으며 몸에서 풍기는 썩은 악취가 어찌나 지독했던지 신하들은 그 앞에 설 때마다 향수를 적신 천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게 바로 한때 유럽에서 가장 완벽한 군주라 불렸던 헨리 8세의 말년 모습이었거든요. 18살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188cm의 늘씬한 체구에 마상 창시합을 즐기고 밤새 춤을 추던 르네상스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남자는 스스로를 먹어치우며 죽음으로 달려갔을까요? 그 끔찍하고도 놀라운 40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헨리 8세의 식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뒤에서 돌아가던 거대한 기계를 봐야 합니다. 왕실 주방은 요리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폭식 공장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요리사와 하인들이 교대로 일했고 6개의 화덕은 단 한순간도 불길이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불을 유지하는 데만 매일 6톤에서 8톤의 참나무가 타들어갔거든요. 웬만한 마을 하나가 한 달 쓸 땡감을 왕실 주방은 하루에 다 써버린 겁니다. 소비되는 식재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헨리 8세 제위 절정기, 왕실에서 한 해 동안 도축된 동물만 양 8,200마리, 사슴 2,330마리, 돼지 1,87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정 전체를 위한 숫자가 아니에요. 상당 부분이 국왕 한 사람의 식욕을 위해 따로 비축된 양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기록을 보면 왕은 에피타이저로 통구이 공작새를 먹고 작은 새들로 속을 채운 백조 요리를 먹은 뒤 일반 가족이 한 달은 먹을 쇠고기를 혼자 해치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비는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훨씬 더 기괴한 광기에 아주 조용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헨리 8세의 식사가 유독 소름 끼쳤던 건 그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식탁은 철저하게 연출된 권력의 무대였거든요. 수십 개의 요리 접시가 완벽한 기하학적 배열로 차려진 거대한 식탁, 그 상석에 왕이 앉는 순간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요리가 들어올 때마다 나팔 소리와 팡파르가 궁전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정복군이 입성하는 것처럼요. 왕은 그 요리들을 차갑고 치밀한 눈빛으로 훑어보며 어떤 걸 먼저 정복할지 결정했습니다. 요리 자체도 범상치 않았어요. 종달새를 품은 닭, 그 닭을 품은 돼지를 통째로 거대한 페이스트리 껍질 안에 밀봉해 굽는 식이었습니다. 특수 칼로만 자를 수 있었던 이 괴물 같은 요리들은 맛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연의 법칙마저 굴복시킬 수 있다는 군주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스펙터클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왕실 연회에 참석했던 한 외국 외교관은 본국에 보낸 서한에서 왕의 식탁을 보고 감탄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지배의 냄새가 났다고요. 권력이 커질수록 공포도 함께 자랍니다. 헨리 8세가 딱 그랬어요. 식욕이 거대해질수록 누군가 자신의 음식에 독을 타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편집증도 함께 부풀어 올랐거든요. 모든 식사 시간은 공포스러운 검열의 장이 됐습니다. 여러 명의 기미상궁이 요리를 먼저 맛보고 왕은 그들의 얼굴에서 고통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했어요. 음식은 자물쇠가 채워진 밀실에서만 조리됐고 밀봉된 용기에 담겨 운반됐으며 독을 감지한다는 연금술 가루를 뿌린 접시에만 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암살에 대한 공포가 오히려 음식 강박을 더 심하게 만들었어요. 죽음이 도사릴 수 있는 식탁에서 매번 살아남는다는 그 감각이 왕에게는 일종의 쾌감이 됐던 겁니다. 신하들은 왕의 심리 상태가 음식 제공 여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같은 분노를 터뜨리고 배가 부르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다 이내 깊은 우울 속으로 꺼졌어요. 음식은 이미 마약이 됐고 왕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매일 더 많은 양을 갈구하는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헨리 8세의 몸은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날렵하고 완벽했던 그 육체가 끝없는 폭식 앞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왕은 절제하는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불어나는 뱃살을 군주의 위엄과 강력한 힘의 증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는 넓어진 몸집에 맞춰 더 거대한 가구와 출입문을 새로 만들게 했고, 자신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특별히 튼튼한 말을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실 재단사들은 끊임없이 옷 솔기를 풀고 크기를 늘려야 했는데, 결국 왕이 입는 옷은 의복이라기보다 거대한 텐트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는 사이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2형 당뇨병이라 불리는 병이 찾아왔고,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갈증과 허기가 왕을 덮쳤어요. 소변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진동해 야외에 나갈 때마다 파리떼가 몰려들었습니다. 불어난 체중 때문에 똑바로 누우면 수면 중 호흡이 멈출 위험이 생겼고, 의사들은 그가 앉은 채로 잘 수 있는 특수 침대를 만들어야 했어요. 한때 가장 아름답다 칭송받던 두 다리는 혈액순환이 끊기며 낫지 않는 궤양이 생겨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 접어든 헨리 8세의 폭식은 이미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식욕이라는 악마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끔찍한 강박이었어요. 신하들은 절대 군주가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공포와 경악 속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왕실 주방은 한 남자의 기괴한 식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지옥의 축소판이었어요. 화덕의 맹렬한 열기에 요리사들이 작업 중 쓰러지면 아무런 말 없이 몸이 질질 끌려 나가고 즉각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습니다. 주방 바닥은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미끄러웠고, 공기는 연기와 타는 악취로 가득 차 일꾼들은 만성 폐 질환과 심각한 화상에 시달렸어요. 동트기 전부터 시작되는 왕의 첫 아침 식사는 마을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통구이 새와 고기 파이, 빵더미를 혼자 집어삼키는 식으로요. 끝없이 먹고도 평안을 찾지 못한 왕은 침대 밑이나 가구 안에 고기를 몰래 숨겨두는 병적인 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던 하인을 발견하자 왕의 음식을 훔친 건 반역이라며 처형을 명했어요. 음식에 대한 편집증은 이미 광기의 극치에 닿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헨리 8세를 이동시키는 일은 시중이 아니라 공학적 과제가 됐습니다. 목수들은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된 프레임과 숨겨진 바퀴가 달린 특수 의자를 제작했고, 하인들은 온 힘을 다해 이 무거운 장치를 밀어야 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이 바퀴 달린 왕좌는 군주의 위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자기 힘으로는 두 다리로 서지도 못하는 남자를 가두는 비참한 감옥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왕은 역사상 가장 뚱뚱한 인물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몸집이 불어났어요. 조각 같았던 얼굴은 심하게 부풀어 올라 두 눈이 살에 파묻힌 작은 틈처럼 변했고, 목은 살에 완전히 파묻혀 마치 몸통에 머리가 직접 붙어 있는 듯한 모습이 됐습니다. 위엄 넘치던 목소리는 가쁘게 헐떡이는 쇳소리로 전락했어요. 다리의 궤양은 뼈가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로 썩어 들어갔고, 몸에서 진동하는 악취 때문에 신하들은 바람을 등지고 서거나 아예 궁전 멀리 발령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혼자서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된 왕을 위해 방 안에 밧줄과 도르래가 설치됐고,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여러 하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과거 화려한 사교의 장이었던 연회는 이제 기괴한 구경거리로 전락해 외국 사신들마저 구역질을 참으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왕실 주치의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헨리 8세의 폭식이 그를 끔찍한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치료나 절제를 권유하는 순간 처형당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입을 굳게 다물어야 했어요. 왕은 자신의 거대한 식욕이 신이 내린 활력의 징표라고 우기며 의학적 조언을 철저히 거부했고, 일부 의사들은 차마 그 꼴을 볼 수 없어 사임하거나 도망쳤습니다. 육체의 붕괴는
결혼 생활마저 파괴했어요. 클레페의 애는 잘생긴 왕을 기대했다가 흉측하게 썩어가는 거구의 실물을 처음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어린 왕비 캐서린 하워드는 기계처럼 음식만 탐하는 남편을 보며 결혼식 날 눈물을 쏟았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비극이 왕 혼자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헨리 8세의 식욕을 뒷받침하는 비용이 영국 전체 연간 수익의 4분의 1을 집어삼켰거든요. 궁전 화덕에 연료를 대기 위해 영국의 울창한 숲들이 베어졌고, 끝없는 고기 수요로 전국적으로 육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농부들은 기르던 가축을 왕실에 억지로 바쳐야 했고, 그 결과 가난한 백성들은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허덕였어요. 왕 한 사람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다 죽어가는 동안 백성들은 그 비용을 대느라 침묵 속에서 굶어야 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에도 헨리 8세의 식사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마치 동물계를 멸종시키려는 군사작전처럼요. 그는 매일 몇 시간씩 백조, 송아지, 꿩, 공작새가 끝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식단표를 불러주며 기록하게 했어요. 이 비정상적인 메뉴 목록은 지금까지도 영국 왕실 문서고에 남아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평평하게 눕지도 못하는 그는 의자에 앉아 식사하다가 음식 잔해 속에 머리를 처박고 잠들었어요. 사례에 걸려 기침하며 깨어나서는 다시 음식을 요구하는 처참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1546년 무렵에는 햄튼 코트 궁전의 바닥이 왕의 거대한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하면서 대대적인 층간 보강 공사까지 진행해야 했어요. 다리의 궤양은 뼈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악취나는 체액을 끝없이 뿜어냈지만 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가벼운 채소나 수프를 먹으라고 조언하자 절제는 곧 반역이라며 불같이 분노했어요. 식사 조절을 간언했던 오랜 충신이자 개인 주치의 윌리엄 버츠 박사마저 결국 처형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밤낮 없이 음식을 조달하던 하인들 사이에서 왕은 상상 속의 거대한 연회를 환각으로 보며 텅 빈 접시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정신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1547년 초 40년에 걸쳐 자신의 몸에 가한 무자비한 폭식의 형벌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왕의 장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시작한 거예요. 심장은 두꺼운 지방층을 뚫고 피를 밀어내느라 퉁퉁 부어올랐고, 수십 년간 부어라 마셔댄 술로 간은 굳어버렸으며 폐는 거대한 가슴살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할 수도 없는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음에도 그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오만한 왕의 위세를 부리며 끔찍한 명령들을 내렸어요. 공포에 질린 하인들은 매일 아침 도르래와 밧줄로 그의 무거운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상처를 닦아낸 뒤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 산더미 같은 음식을 다시 대령했습니다. 방 안에는 국왕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하인들이 헐떡이는 숨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살이 썩어가는 지독한 악취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마저 향수 바른 장갑으로 코를 막게 만들었어요. 폭식이 불러온 경제적 재앙은 왕실 국고의 절반을 증발시켰고, 가축을 징발당한 농촌 지역은 혹독한 겨울을 맞으며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1547년 1월 사경을 헤매며 죽어가던 왕이 남긴 마지막으로 분명했던 말은 구운 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굶주림이 이성보다 강했던 겁니다. 헨리 8세의 장례식은 엄숙한 추모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가장 기괴한 참사의 현장이었어요. 거대한 체구에 맞춰 제작된 무거운 관을 들어올리기 위해 무려 8명의 장정이 동원됐고, 엄청난 하중을 견디기 위해 관 주변에 특별한 지지대까지 추가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 도중 시신이 부패하며 발생한 막대한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관이 펑 소리와 함께 터져 열렸어요. 끔찍한 악취와 체액이 예배당 바닥으로 쏟아지는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죽어서까지 육체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 광경을 목격한 궁정 사람들은 신이 내린 심판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어요. 장례 이후 왕실 의사들이 비밀리에 진행한 부검 기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은 정상의 2배로 비대해졌고 간은 지방과 질병으로 딱딱하게 굳어 본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리에서 시작된 감염은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 모든 조직에 고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폭식이 왕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독살했다는 걸 완벽히 증명한 거예요. 가장 소름 끼치는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거대한 위장 안에 죽기 불과 몇 시간 전 먹었던 구운 새와 쇠고기, 빵, 와인이 채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폭식의 증거를 품고 간 남자였습니다. 헨리 8세를 죽인 건 반란도 전염병도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집어삼켜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 자신의 굶주림이었어요. 절대 권력과 엄청난 부를 손에 쥔 남자도 결국 자신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왕실은 위대한 투더 왕조 군주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의 끔찍했던 말년 기록을 문서고 깊숙이 밀봉했지만 관이 폭발했다는 소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풀어 오르고 부패한 국왕의 몸은 겉으로는 거대하지만 속으로는 고마 터져가던 당시 영국의 완벽한 비유가 됐어요. 한때 영국의 찬란한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황금빛 군주는 하늘이 내린 권력과 부조차도 육체의 쇠락과 끝없는 강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증명하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유물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